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승리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자전적 에세이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가 직접 쓴 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후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안동 산골에서 태어나서 소년공을 거쳐 사북고시에 합격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부와 3부에선 성남시장 시절을 되돌아 봅니다. 이른바 형수 쌍욕 사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같은 아픈 가족사도 등장을 합니다. 4부에선 이후의 정치 철학과 경제개혁 방향, 양극화 해법을 잠시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정치인으로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꼽습니다. 1987년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특강을 듣고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는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3개월간 변호사 실습도 합니다. 조 변호사는 전태일 평전의 저자이자 1986년 부천경찰서 송고문 사건을 변론해서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력성을 부각한 인권운동의 대부입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 의원도 등장을 합니다. 샌더스는 2015년 미국 민주당 경선에 출마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진보 정치인입니다. 이재명은 샌더스를 호평합니다. 샌더스가 1% 기득권층이 아니라 99% 서민을 위해 정치혁명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단절을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성공한 샌더스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핀란드의 타리아 할로넨 전 대통령, 그리고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전 대통령도 소환이 됩니다. 할로넨 전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핀란드를 12년간 이끈 지도자입니다. 국가 청렴도, 국가 경쟁력, 환경, 교육 경쟁력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린 덕분에 무빈만마, 국민 엄마로도 불렸습니다. 퇴임 말 무렵 지지율이 무려 80%에 달했다고 이재명은 소개를 합니다. 무이카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군부 통치 시절에는 13년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2009년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5년 동안 우루과이 실업률을 13%에서 7%로, 빈곤율은 40%에서 11%로 낮췄습니다. 퇴임 말 무렵 지지율이 64%나 됐습니다. 이재명은 할로넨과 무이카의 기준은 단 하나, 국민 행복이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박근혜, 윤석열 탄핵은 보수란 무엇인가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 집회 원인이 양극화에 있다고 이재명은 진단을 합니다. 가짜 보수들이 저질러 놓은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만나서 촛불로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꼴통 보수 또는 가짜 보수가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일제 부역자들이 경찰, 군인, 공무원, 교사 같은 요직을 장악하게 했다. 일제강점기에 부를 축적한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한 통속이 돼서 정경유착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친일 세력과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보수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부자에게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늘려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국민 총생산이 올라갈 것이라는 보수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10%의 부유층에게 부자 감세를 해주는 만큼 90%의 서민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산층 대부분이 서민으로 전락했다고 이재명은 진단을 합니다.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행복한 삶을 위한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요즘 이재명 후보는 이념이 밥 먹여주냐, 보수까지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용주의를 강조합니다. 중도층을 안으려는 전략인데 국민의힘에선 반대로 체제 전쟁, 이념을 강조한 후보가 더 많습니다.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이재명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1%대 99% 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은 결과적으로 99%의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1%의 기득권층이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벌 기업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5%도 안 되는 적은 지분을 갖고도 무소불위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분명 잘못된 관행이다. 따라서 재벌들에게 지분만큼의 권리만 행사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부당 내부 거래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 역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이재명은 주장을 합니다. 재벌개혁 해법으로는 정확한 상속세 부과, 공공부문이 대기업 집단 지분을 구입하거나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지분을 활용하는 방법,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국부펀드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철학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20%에서 30%로 인상하면 연평균 1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 6천 명에게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면 2조 4천억 원이 마련된다. 서민 감세, 부자 증세 정책을 실시해서 공정과 국민 복지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엄격한 적용,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도 그의 정책 구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은 경북 안동의 산골에서 5남 2녀 중 5째로 태어납니다. 집이 워낙 가난했던 탓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만 12살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성남의 고무공장에서 일하다 가운데 손가락이 동력벨트에 휴강기는 사고를 당했고 야구 글러브 공장에선 프레스에 왼쪽 팔목이 찍히는 산업재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애 6등급 판정을 받고 2차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나를 단련시킨 것은 가족을 잘 돌보지 않고 절망에 빠져 사는 아버지와 가난이었다. 그때 나의 꿈은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포기하는 순간 삶을 내주어야 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꿈이란 생존과 똑같은 가치와 무게를 지닌다고 돌아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는 불행한 가족사, 형제 간의 다툼과 함께 일베, 조폭연루설 같은 루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걸 200명의 검사를 들고도 탈탈 털어도 못 털고 이제 와서 할 거 없으니까 온갖 사소한 거 그 잡아가지고 터는 게 그게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대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 후보를 괴롭힌 것도 사실입니다. 이 중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과 이 후보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문장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평화통일이 답이다. 민심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 싸움이 아닌 누가 살림을 잘 꾸려나가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 움직인다. 내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관례와 관행이다. 사실 정치인에게 철학이 중요한 것은 나라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는 포퓰리즘에 빠지기가 쉽고 잘못된 철학에 빠지면 반국가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가장 자주 쓰는 문장은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입니다. 성남의 아웃사이더가 대한민국 주류 사회를 흔든다. 부정부패의 꼬리를 잡아서 기득권층의 몸통을 흔든다. 지방자치의 경험을 살려서 중앙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여러 의미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몸통을 흔들 수 있을까? 유권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생각의 상자였습니다.